네, 시장을 이겨라. 이번 한 주 내내 그랬고요. 미국과 중국의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 대응과 함께 오히려 수혜주를 찾는 시장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관련해서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하죠. 차영주 소장님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요. 계속 여파를 주고 있어서요. 우리 시장도 이제 코스닥이 700이 밀렸고 코스피는 2050까지 왔는데 지수 영향은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지지선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5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이고 6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오사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일단 6월 달까지도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을 현재 지금 불발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무역 전쟁 여파가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멈추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 양시장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수급보다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위험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코스닥이 700이 깨졌고요. 코스피가 오늘 2050이 지금 살짝 깨지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2000이 붕괴된다라면 다시 한번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현재 예측보다는 월가의 은행이 3주 전에 얘기했다시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그러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특별히 최근에 이제 화웨이나 이런 걸 때리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피해 가야 될 업종이라고 할까요? 섹터를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LG이노텍이 굉장히 크게 밀리면서 화웨이 피해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우려감들을 자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이제 이 화웨이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약보합 수준을 나타내면서 다소 멈칫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화웨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접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무리 저점에 밀렸다 하더라도 접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늘 삼성전자가 1.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무역 전쟁이 격화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주도 특별히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는 수출주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주를 얘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일단은 그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화웨이와 연결된 거래가 있는 통신주들, IT, 크게 보면 경기주, 화학주 그렇죠. 다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범위는 광범위하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그런 무역 분쟁과 화웨이 때리기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부각되는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앞서 반도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단기와 중기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 반사이익을 잠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수급에보다는 심리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움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된다라면 그러한 틈새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은 반사이익을 간단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업종도 현재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지금 중국과의 수출 교역량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기억입니다만 사드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대규모 피해를 본 그 사례도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겪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히토리로 부분에 있어서 영토 분쟁이
있어서 백기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주를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공격적으로 가긴 물론 어렵죠. 네, 전반적으로 조금 이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 네, 이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 쪽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늘 대응 전략이라는 걸 세우면서 그러면 뭐 방어주 성격으로 뭐 내수주라든지요, 뭐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쪽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의 방어주 성격의 투자 전략이나 관심 종목 혹시 있으세요? 예, 무역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네. 쪽들을 뭐 바라보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현재 지금 나름대로 국내 시장에 있어서 선방하고 있는 업종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들인데요. 일부 종목 같은 경우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 국내 라면 시장이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뭐 새로운 라면에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한샘이라든지 하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인테리어 시장에 있어서 국내 부분들 상당히 호실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들도 현재 지금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LG전자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LG전자가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뉴스에 오히려 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특별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네이버의 상승이 상당히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카카오에 비해서 오르폭이 작았었던 네이버가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주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 관련주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 관련주로서 묶이는 영역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틈새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앞서 희노애락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국내 내수주 위주로서의 시장 효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표현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메인 거리로 나설 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보면 요즘 그 앞서 카카오 얘기하셨는데 뭐 네. 이노션이라든지요, 네. 혹은 뭐 제일기획, 뭐 이런 또 뭐 에코마케팅, 광고 뭐 이런 쪽 이런 회사들도 꽤 흐름이 좋던데요. 네. 예, 요즘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광고 시장이 좀 개편되고 네. 있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터 린치가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주의를 관찰하라는 점, 이런 점들이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그런 어떤 변화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해외로 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요즘 또 게임주들도 또 일부 맞습니다. 종목들 네. 움직임 또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하죠. 코스피가 13포인트,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려 있는 거죠. 코스닥도 다시 1%로 밀려나면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조금 더 바이오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요. 취약한 것이 조금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걱정이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지금 상황보다도 극반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또 좀 밀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부담스럽게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